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나 인물의 뒤를 샅샅이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사흥신소. 우리 소장님이시죠? MC 장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늦을까봐 버스 안 타고 가르마 타고 온 시그맨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어쨌든 좀 이건 좀 억지스러웠나요? 이건 좀? 네, 그냥 서둘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민망하여라. 네. 오늘은 어떤 인물의 뒤를 캐볼지 한번 들어볼까요? 육군 대장 부부가 공관에서 일하는 병사들을 하인처럼 부렸던 사건. 2년 전 폭로돼 비난 여론이 일었던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입니다. 하루 24시간 호출이 가능한 손목시계를 차고 병사들은 대장 부부의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아들의 속옷 빨래까지 했습니다. 모과청을 만드는 날이면 100개가 넘는 모과를 깎았다고 하죠. 박 대장은 부인의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공관병들에게 최전방 GOP 경계 근무를 서게 하거나 부인에게 여단장급의 예의를 갖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부인 전 씨는 군 검찰에서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어제 새벽 귀가했습니다. 전 씨는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네, 이 멘트들 다 기억이 납니다. 네. 아들같이 대했다. 보통 아들한테 막 팔찌 채우고 네. 24시간 호출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네. 원래 아들을 굉장히 엄하게 키우시는 분인가 봐요. 예.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네. 갑질 논란의 주인공 바로 박찬주 예비역 대장인데 오늘 한참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당이 내일 공개 예정인 황교안 대표 체제 첫 외부 인사 영입 명단에 박찬주 전 대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 명단에는 박찬주 전 대장 이외에도 이진숙 전 MBC 기자, 배우 김영철 씨, 그 4달러, 네. 이분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배우 김영철 씨는 가까운 의원에게서 입당을 생각해보라는 연락은 받았지만 바로 거절했다면서 해당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거든요. 네. 이 관련해서 기사 제목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뭐였죠? 이분이 했던 대사를 패러디해서 누가 영입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한국당 소리를 내었는가? 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궁예였죠. 예, 약간 불쾌하다는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 선거 시즌 되면 누구누구 영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박찬호 선수도 언급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보통 영입 인사하면 조금 신선해야 되는데 이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논란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고맙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땡큐다. 네. 예, 한편 한국당에서는 박찬주 전 대장은 적폐몰이의 피해자이고 훌륭한 안보관을 지닌 사람이기에 오히려 적절한 영입 인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새누리당 출신 이상일 전 의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만 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하고 아마 육사 동기일 겁니다. 예. 이래서 현 정부 들어서 일종의 적폐 청산한다면서 이분은 좀 타겟이 됐던 그럼 약간 그런 억울한 피해자라고 측면이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한국당도 그런 고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의 어떤 안보관이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할 부분이 많고.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 각 분야에서 국민적으로 관심받고 박수받는 분들이 주로 오거든요. 그렇죠. 그 박찬주 대장 이분은 그 국민적 관심은 받았으나 이게 페이머스와 노토리어스가 있잖아요. 유명과 악명. 네, 후자 아닌가요? 전략상 미스다. 민주당으로서는 고맙죠. 논란은 네, 민주당에서 고맙다고 할 정도면은 굉장히 센 발언인데요. 이번 이런 논란이나 정치권의 영입 사실에 대해서 이 박찬주 전 대장 본인은 특별하게 입장을 아직 안 밝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총선 출마는 사실 일주일 전에 주간 조선을 통해서 이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인터뷰를 보면 지난 5월 말 황교안 대표와 직접 만나 입당을 요청했고 오랜 고민 끝에 최근 결심을 굳혔다.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예전부터 여러 곳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억울하다면서 네. 정치에 입문할 뜻을 넌지시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분이 그 논란이 된 갑질 중에 종교 강요도 있었을 만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네. 지난 6월 천안의 하늘샘 교회라는 곳에서 한 특강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시대의 사화, 요즘에 일어나는
그 적폐청산 거기에 제가 당해보니까 우리 민족은 서로 증오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 죽은 사람을 꺼내서 목을 치는 나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군대는 황금어장이다. 제가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군대야말로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재판에 기소될 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종교의 편향성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종교에 너무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명,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 저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뭐 사실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기독교 인사들이 딱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이분이 잡고 계신 것 같고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이 아마 정치인가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공천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걸 부탁드리는 이 사명 청탁인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사명 정탁. 네,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우리 MC께서. 네. 아무튼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 뭔가 맺혀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법원 판결에서는 현재 2심 단계에서 뇌물수수는 무죄,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무혐의. 직권남용은 직무,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만 적용이 되는데 갑질은 지휘관의 직무라고 볼 수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강요입니까 뭡니까? 네. 의지가 있었으면 어떻게 혐의가 증명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네. 어찌됐든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이 검찰의 주장이 말이 되려면 이 지휘관이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갑질을 할 때마다 병사들이 그건 지휘관의 직무 범위가 아니지 말입니다. 이렇게 거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병사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여서 네네. 당시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이 검찰에 대해 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 이 갑질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 측에서는 검찰에 재항고, 그러니까 즉 다시 기소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 네네.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한 어떤 피해자인데 네네. 명예 회복을 하겠다. 네네. 그러면 자기 그 부하를 내보내서 피해자들한테 합의를 종료하지 마셔야죠. 지금 부인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공감병 갑질 피해자들한테 합의서 써달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특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자기 부인한테 대들었다고 공감병을 전방에다가 그냥 보냅니다. 네. 여기 얼마나 편한지 가서 고생해 보라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 빨리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항고 결정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시겠죠. 네, 요즘 윤 총장이 참 바쁘세요. 네. 여러 가지 상황 네. 보면. 네. 그 누군가의 자녀 특혜에 민감하신 분이니까 네. 누군가의 자녀가 피해를 입은 사건도 민감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를 가지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7947번님, 개나 소나 영입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2500번님, 저는 한국당을 지지하는데요. 이런 미스는 누가 계속하는 걸까요? 지지하면 할수록 힘이 드네요. 이런 문자.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편 허종현님, 장원님 센스 좋아요. 성상진님 억지 개그 좋아요. 억지라고 꼭 붙이셨어야 네. 되나요? 억지가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의 그냥 포인트. 개그라고 해주시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저 근데 가기 전에 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내일이 10월 31일 네. 할로윈 데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분장을 제 코너에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데요? 네. 전 안 해도 되는 거죠? 살짝 하시죠, 같이. 같이 하시죠. 네, 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더 멋진가?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C 장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